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창고 분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의 분류. 주요 학습 목표 및 내용으로는 창고를 어떤 입지라든지 기능, 여러 가지 어떤 방편으로 창고를 분류하는 부분, 그리고 또 창고를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고의 분류는 어떤 운영 형태에 따라서 크게 분류겠죠. 창고는 자가 창고라고 해서 나의 그 자가 건물, 자기 회사의 창고냐, 자기 회사의 창고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 창고냐, 화물을 보관하기 시설인데 자기 화물을 보관해 자기 창고인지, 그 다음에 영업 창고인지, 불특정 하주의 화물을 보관해주고 보관비를 획득하는 창고인지, 아니면 임대 및 리스하는 창고인지. 임대, 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임대는 매월 임대료를 내는 거고, 리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리스 회사에 의해서 뭐 30년 동안의 리스 기금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원리금을 상환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및 리스 창고는 특정 보관시설을 임대하거나 리스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어떤 그런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가 창고에 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업용 창고에 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먼저 자기 창고에 있을 때 장점은 뭐야? 자기 창고. 창고가 자기 거니까 어찌됐든 자사에 적합한 창고를 만들 수도 있고, 충분한 자기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자기 거니까 효율화를 달성할 수도 있고, 탄력적 인원 운영 및 노하우를 축적도 가능하고, 단점은 창고 건설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원 배치 및 기기 설비에 문제가 있다. 확장성이 부족하다. 보관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 영업 창고는 이제 영업용 창고에는 영업하는 창고, 여러 화물을 보관해주고 보관비를 받는 어떤 그런 창고는 장점은 뭐냐? 보관량의 변동에 따라서 좀 탄력적이다. 영업 창고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관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고 건설 자금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 관리가 분명하고, 입지 선정이 용이하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 단점은 자사 특유의 설비 사용이 곤란하고, 영업 비밀의 유출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영업 창고에 내 상품을 다른 곳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그리고 성수기 운영이 어렵다라든지, 그다음에 작업 시간에 대한 탄력성이 적다. 그래서 창고의 분류는 이런 자가냐 뭐냐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에 따라서 있지만, 입지에 따라서 또 분류할 수 있지. 입지, 터미널 및 역전 창고, 항만 창고, 집단화 창고, 이렇게 입지에 따라서 창고 내부 형태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건데, 먼저 입지에 따른 분류를 하면 어떤 터미널 및 역전 창고는 육상 운송의 거점인 철도라든지 화물 터미널에 위치해서 보관을 한다든지 다른 운송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거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항만 창고는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창고라는 거예요. 수입 및 수출입 화물에 대한 보관, 재포장, 분류 등 업무. 만약에 지포 같은 경우를 수입한다고 해도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베트남 쪽 이런 데서 지포 같은 걸 수입에다가 한국에 팔아요. 그러면 지포를 통과를 해가지고
소포장 같은 걸 다시 해서 출하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수입에다가 우리나라의 포장 시설 같은 것도 같이 있는 이런 항만 창고에 그런 시설을 갖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화 창고는 이제 특정 지역 내 다수의 보관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복합 물류센터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고속도로 주변 용인이라든지 신갈이라든지 뭐 이런데 덕평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류 어떤 복합 물류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쿠팡이나 롯데 뭐 이런 시설들 또 다이소의 창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거지. 오산이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많이 돼요. 그래서 창고 내부 형태에 따라서는 이제 일반 평면 창고가 있고 렉 창고가 있고, 렉 창고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렉이랑 먼저 평면 창고는 그냥 창고의 바닥에 특별한 설비가 없이 일반 화물을 장치 보관하는 거야. 렉은 이제 어떤 선반 같은 걸 잘 해놓은 그걸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좀 뭐 회전 렉이라든지 버켓 렉이지 드라이브 자동차로 파레트체로 보관할 수 있는 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좀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트 여기 있는 파레트 규격화된 그 파레트체로 보관이 가능한 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레트 렉은 하중 조건이 있다. 적재 수단에 따라서 알맞는 부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화물의 크기라든지 하중이나 크기 변화에도 경제적인 렉 변형이 가능하다. 렉을 조금 이렇게 상하로 움직인다는 거죠. 가장 광범위한 용도로 이용되는 렉이다. 이 렉이 기본적인 렉이다. 슬라이딩 렉인데 이런 렉인데 이게 앞에서 편의점에 가면 음료를 앞에서 꺼내면은 뒤에 있는 음료가 쪼르륵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렉의 창고의 렉도 이 물건을 꺼내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슬라이딩으로 렉과 경사진 로라 콘베이어의 결합으로 어떤 이렇게 상품을 꺼냈을 때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면 되게 편한 거죠. 여기서 상품을 출고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상품을 적재할 때는 이쪽에다가 적재하는 거지. 이쪽에서는 적재하고 이쪽에서는 출고시키고 그러니까 입고 출고하는 그런 슬라이딩 렉 이런 어떤 기능상에 이렇게 하면 업무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적층 렉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막 쌓아놓은 렉을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는 통로와 선반을 다층으로 겹쳐져 있는 드라이브 인 렉은 이게 여기 렉을 보관하는 거 차로 지게차가 이렇게 드나거린다는 거죠. 파레트 렉과 달리 지게차가 직접 렉 안으로 들어다닌다. 그림을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러한 렉들을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전 렉이라든지 모빌 렉이라든지 뭐 수평으로 레일을 이용하여 직선으로 수평으로 이동 한정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암렉은 이런 식으로 규격화된 부위에 따라 안정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층식 플로아렉이라 이런 그림을 보면 그 다음에 하이스택 물동량이 대량의 경우에 건물 높이에 여유가 있을 때 높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높이 13m까지 바닥의 엄격한 평면이 요구된다. 이런 높게 쌓을 수 있다는 거죠. 높게. 창고 관리는 창고를 또 기능에 따라서 아까 또 다르게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면 저장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저장을 중심으로 사과를 저장한다든지 보관하는 그다음에 보세 창고 외국 수입 상품이 왔을 때 보관하는 거. 그다음에 유통 창고 화물을 생산지 소비지로 이동되는 유통 경로상의 창고.
그런 부분이 창고의 이제 기능에 따라 부르고. 그 다음에 요즘은 창고가 자동화된다. 창고 자동화. 창고의 전 기계 및 제어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창고의 입출구 지시를 모니터로 원격 조정해서 제품의 선입, 선출,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재고 정리, 장표 정리를 자동화해서 전 자동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창고에 가면은 조금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을 못해도 되니까. 어?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무인화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자동화된다는 거죠. 점점점 창고가 진화 발전한다는 거예요. 창고 자동화를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 공간을 효율적으로 기기 같은 게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안전사고, 사람에 대한 안전사고를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자, 또 창고를 짓는 것부터 냉동창고를 짓고 뭐 그런 데서도 창고 어떤 예에서 뭐 불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거예요. 비용 절감. 제품 파손이라든지 이런 거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기계의 수명 및 유지 보수가. 재고도 어떤 기계화되고 자동화하니까 많은 재고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관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고 관리라고 하는 거는 또 창고 수하고, 그러니까 비용과 창고라면, 그러니까 비용과 재고 수준, 비용과 창고 수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재고가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고 유지비가 많이 든 대신 판매 기회 손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재고를 많이 가지고 하면. 그런데 또 창고 수가 많이 있으면 비용은 또 증가되는 거야. 근데 창고 수가 많으면 창고를 뭐 여기저기에 서울에 이렇게 어떤 구별로 몇 개를 하면 배송 비용이 적게 드는, 한 군데서 전부 배송하면 배송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배송 비용은 창고 수가 많으면 배송 비용은 줄는데 재고 관리 비용은 늘어나서 총 비용이 최저가 되는 이런 정도의 창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고라는 건 창고의 수는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숫자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 창고 수가 증가 시 고객 서비스라도 증가하고 비용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창고 수 증가 시 수송 비용은 증가하나 배송 비용은 또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비용과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시점에서 어쨌든 창고의 숫자가 결정돼야 된다는 거죠.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창고 관리는 창고 수와 비용과의 관계가 있다. 어찌됐든 재고가 많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재고 유지비가 늘는 대신 재고가 많으면 판매 손실이 주니까, 그런 것처럼 또 비용과 창고 수와의 관계에 보면은 창고 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송 비용은 바로 창고 인근으로 하니까 배송 비용은 줄겠지. 그 대신 재고 유지 관리 비용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시점에서 창고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창고 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창고와 비용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